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수학 공부에 대해서 또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과연 그 수학 공부 패턴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패턴을 벗어난 문제, 이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수학 공부에 있어서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저는 그 유형대로 풀리는 문제는 잘 풀겠는데 좀 유형 탈피했다 그러죠. 조금만 뭐 변형을 해도 그런 문제는 약하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우선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가 뭘까? 그 정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이렇게 준비한 문제 있죠? 이 문제가 대표적인 유형, 자, 유형대로 첫 번째는 저기 9번이라고 되어 있죠. 유형대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유형대로 풀리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보면 우선 정석 같은 책에 보면은 보기들 있잖아요. 개념 설명이 나오고 개념 원리에도 그런 보기 문제들이 있죠. 저 문제랑 필수 예제, 유제 같은 거 있죠.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유형대로 풀리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센에 보면은 A 스텝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B 스텝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서 같은 RPM 이런 게 그 유형대로 풀리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유형서에 있는 이거는 딱딱 내용별로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밑에 두 문제는 이 유형을 탈피한 문제입니다. 자, 학생들이 보면은 대번에 알아차릴 겁니다. 이게 심화 문제라는 것을요. 혹시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한번 그 인수분해 저 9번을 한번 풀려보시고 아래쪽 두 문제를 한번 풀려보세요. 자, 위에 문제는 그 푸는 학생들이 많을 건데 아래쪽은 웬만해서는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경시대회 문제고요. 그리고 20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달에 시행된 정답률이 아주 낮은 대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형 탈피한 문제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의 이 심화 문제 우리 아이가 잘 풀기를 바라고 학생들도 이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형 탈피된 이 두 문제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해 가면서 자, 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 다음에 그렇게 마이너스 1이 되네. 그 다음에 조립제법 이렇게 딱딱 해법이 그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죠. 근데 1번과 20번 저 두 문제는 그렇게 딱 해법이 바로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심화 문제라는 것은 자, 특징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적어 보십시오. 위의 문제는 그 조립제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또 한 번 인수분해를 한다. 그런데 아래쪽은 그런 해법이 안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해법이 숨겨져 있어요. 저게 사실은. 자, 그래서 숨겨진 조건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을수록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필히 숨겨진 조건이 많다는 것은 이 추론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추론 능력은 숨은 조건 이거를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수열이나
이런 규칙성 있는 문제 있죠. 초등학교 때 이 사고력 수학 같은 데도 이 추론 능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분명히 문제 조건에는 없는데 어, 그러니까 여러 번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대충 이런 상황에서는 느낌이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일단 경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간 만에 그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 추론 능력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 또 이런 특징이 있죠. 음, 자, 얽혀 있는 조건이 되게 많습니다. 저 수능 문제 보시죠. 이거는 상가함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부분에서 그 연속이라는 그 조건이 있죠. 그리고 저 인테그랄 조건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벌써 조건이 4개입니다. 자, 그것만 그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조건에 따라서 이거를 구성을 해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한 네다섯 가지. 저게 대표적으로 3번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함정이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풀게 되면은요. 그 n n이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는 복잡한 조건이다. 혹은 이 조건을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옮겨만 주면 되는데 잘못하면 이거를 그 왼쪽에 그려진 그래프 따로 오른쪽에 그려진 것 따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 주로 이제 계산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들이 보통 그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될지를 알고 이제 뜻까지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을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 보통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 심화 문제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음, 요 하나씩 제가 해법을 얘기를 할 테니까 자,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알고 있는 유형화된 문제를 이렇게 섞어 놨어요. 그거를 이제 실타래처럼 그 풀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심화 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 잘게 잘게 쪼개어 가지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쪼개서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성분처럼.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합적인 것도 하나하나로 보면 되게 단순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를 보기를 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법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평소에 찾아내는 훈련을 하려면은 음, 그내 실력을 정확히 체크해 보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거를 꺼내는 게 이게 되게 추론 능력이라고 해서 고난이도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럼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 제끼는 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킬러 문제는 음, 내 실력으로 당장 안 풀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차라리 있잖아요. 저는 빨리 어, 해설지를 그냥 봐버리세요. 차라리 해설지를 암기를 해버리라고 저는 권합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한 공부법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차라리 내 수준을 뛰어넘었는데 그 그냥 무식하게 고민하는 거는 이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러니까 넘사벽이라 그러죠. 넘사벽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자꾸 좌절하게 되고 나는 머리가 나쁜가 차라리
그 해설지를 빨리 보고 아 이런 풀이가 있구나. 아 대신 그 여기서 머무르면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 실력을 정확히 체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제가 유형대로 풀리는 이 문제가 정말 나는 잘 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 유형대로 풀리는 기본 문제들이 그 정확히 안 되어 있다면은 사실 요거부터 점검을 꼼꼼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어,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기본 문제들이 그한 문제 1분 정도 그리고 실수도 거의 없이 빠른 시간 안에 풀렸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갈 때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 성취도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음, 아직은 내가 이 문제를 풀기에는 버겁다. 이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버겁다는 판단이 들 때 그냥 해설지를 그냥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푸는구나. 그리고 어, 한 번 봐서 안 되면 두세 번 이렇게 풀고요.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다시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설지가 버겁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오래 생각해야 돼.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돼. 이거는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가면요. 요 3번 항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드리는데요. 어, 아이가 혹은 우리 학생들이 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막막하다. 자, 그럴 때는 주로 이제 계산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거든요. 계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다음에 또 한번 풀어보게 되면 더 좋은 풀이, 더 빠른 풀이 그게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풀어놓은 풀이도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반복학습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학습은 처음에 봤을 때, 그 문제를 봤을 때보다 더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그동안에 이렇게 지식이 쌓이게 되고 음, 그러니까 스타 강사의 그 풀이도 이렇게 가끔 구경을 하면 그 아무래도 내가 혼자서 발견한 풀이보다 더 넓은 안목에서 풀이를 구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산 요령과 이 지혜들을 많이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이도 문제도 척 보는 순간에 척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바로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쌓아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함정이 있는 경우 있죠? 함정이 있는 거는 왜 함정에 애들이 빠지냐면은 어, 너무 경우의 수가 많거나 혹은 너무 조건들이 많아서 그 조건들을 어, 미처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해설지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모범 답안을 보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그 인지를 다 못했다. 내지는 뭐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너무 그 방대한 양의 조건을 보다 보면은 그런 착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 생각들을 교정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끊임없이 피드백을 시켜 봐야 돼요. 과정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면서. 그래서 이제 고난이도에 대한 적응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얽혀 있는 조건이 많은, 자, 그거는 요것도 이제 유형 유형이 있는 것들의 조합이 사실은 고난이도 심화 문제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 1번하고 사실은 맥락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저거를 확인하다 보면은 그 사실은 약화되거나 좀 공부가 덜 됐거나 그런 부분들을 그 확인을 해서
자, 연결시켜서 다시 심화 문제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은 고난이도 정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요. 음, 그래도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심화 문제를 정복하는데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